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넷 탈출입니다.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드리다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게 뒤에서 중국이 밀었고, 중국이 이걸 밀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미국 보고 야, 북을 우리 지경식 민주로 내줘. 그럼 우리가 핵과 미사일 처리해 줄게. 이렇게 북을 집어먹으려고. 그리고 남은 당연히 그 다음에 반식민주 되는 거죠. 중국 그 중국의 영향권으로 급속하게 더 끌려 들어가죠. 그러한 아주 음흉한 중국의 계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지나가면서 얼핏 말씀드린 거라, 이런 식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해석을 좀 차분히 말씀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11월 22일 YTN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주요 당사자다라고 선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무렵에 문재인이 좀 개발질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상한 솔루션을 내놨다고요. 원래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고 그 다음에는 유엔사 해체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3스텝이라고, 이게 오리지널 구도예요. 오리지널 3스텝 구도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때 마지막 추진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추진하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는데 평화협정을 갈 때 유엔사를 존속하고, 유엔사를 그 대신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휴전선 남쪽의 디펜스에서만 작동하게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유엔사는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유엔사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저게 북한에 급변사태 나면은 유엔 깃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마법 지팡이가, 마법의 지렛대가 유엔사입니다. 그거를 없애자. 그럼 유엔사 있어도 상관없지 않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엔사 없애려면 없애는 거고, 둘려면 지금처럼 둬야 되는 거지. 중간에 그런 타협점, 그건 문재인과 그 일당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꽁수죠. 그게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딜이 안 되죠. 딜 치면은 크게 긋죠. 대한민국이랑 한반도 몽창 다 중국 쪽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딜이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 가다가 북한 붕괴했을 때 자유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의 자유조선을 만드는 그런 구도가 유지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중간 없는데, 이 문재인 일당이 중간에 이상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거를 두고 겨냥하고 한 소리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이 와중에, 근데 싱하이밍이 이 와중에 중국은 휴전협정, 정전협정 서명국입니다. 이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 정전협정 누가 서명했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입니다. 중국 인민군 사령관 팽덕회가 아니에요. 그걸 쓱 바꿔서 이제 중국이 이제 힘이 좋아졌다 이거지. 이제 눈치 볼 거 없다 이거지. 옛날에 힘이 약했을 땐 저희는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저기 그 6.25에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비열한 소리하고 살다가 이제 힘이 좋아지니까 여기요 우리 참전 당사자야. 우리 거기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야. 오케이. 세월 좋아지면 중국 전쟁 배상금 내놓으셔야 합니다. 자,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이거 센 자리입니다. 이게 외교부장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양제츠. 양제츠가 12월 2일, 얼마 안 지났죠. 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서훈을 치욕적인 도시, 텐진은 1882년, 그 대원군이 불려가서 무릎을 꿇은 그 도시입니다. 대원군이
중국으로 이모군란했다가 이제 쿠데타했다가 이제 아들 권력 뺏으려고 쿠데타했다가 고종 권력 뺏으려고 쿠데타했다가 잡혀가서 무릎 꿇은 데가 그 텐진이죠. 여기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때까지 중국이 대체적으로 비명시적으로 우리 그거 지원해 이렇게 했는데 아주 내놓고서 종전선언의 추진을 지지한다. 지금 문재인에. 이걸 공식 표명을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휴전선의 이중성과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휴전선은 한편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휴전선이랑 관계된, 휴전선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조율 없이 한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오바마 정부에 단단히 찍혔다고 봐요. 오바마 정부와 그다음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 국무부에 단단히 찍혔다. 그게 아마 탄핵에서 큰 역할을 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찍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에 그 전승절까지는 박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미국 전략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야, 우리가 그거 내고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은 옆에서 자리만 채워주면 돼. 그 창구 여러 개 해봐야 쟤들 다루기 굉장히 힘들어. 미국도 지금 중국이 말을 안 들어서 애먹고 있는데 그렇게 나서지 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가서 중국을 설득해갖고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전승절까지 다녀오고 나서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180도 확 잡아 돌렸다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하고 2016년 2월 달인가에 그 개성공단 철수하고 중국을 사실상 이제 완전히 180도 잡아 돌려버렸죠. 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같으면은 북한 주민 여러분 다 자유대안의 품에 오십시오. 이러면 이제 이거는 휴전선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거든. 베를린 장벽 앞에 섰을 때 그게 87년이죠. 87년 레이건이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무너뜨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레이건 연설 유명한 연설이죠. 그러면 독일 수상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아서 독일 수상들이 그 베를린 장벽 앞에서 tear down this wall이라는 얘기를 40년 동안 못한 거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서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미소 간의 영향권 경계선이라는 걸 아니까 독일 수상은 서독 수상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박 대통령의 10월 1일 연설은 국군의 날 연설은 휴전선을 찍고서 내려오십시오. 거기에 거의 준하는 연설이거든. 레이건의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찢어버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랑 거의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기겁을 할 얘기예요. 미국으로서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휴전선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한국군만큼이나 자기들도 그 비용과 리스크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지역인데, 민감한 경계선인데 그걸 한국 대통령이 자기들과 조율 충분히 안 하고서 그거 흔드는 발언한다. 근데 불과 1년 전에는 전승절에 갔다. 불과 1년 전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아주 중국과 밀접하게 가까이 가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나 이제 국무부 쪽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칼을 갈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박 대통령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 대가 치르고서 배운 거죠. 이렇게 휴전선에도 이중적 의미, 즉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의미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북한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북한 그러면 저 중국 나와버려요. 좀 과학한 용어로 하면 중국의 동네에 중국의 변방이에요. 중국의 위성 국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차하면 미국과 자유세계가 진입해서 자유조선으로 물꼬를 터버릴 수도 있는 아직 미중 사이에 아직 꼭지가 안 떨어진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그 헝 스테이터스 중간에 걸려있는 헝이라는 건 중간에 걸려있는 걸 이게 행의 과거 분사형이요. 행이 잡아매서 건다 아니에요. 그 중간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아주 미묘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랑 가깝고 중국의 위성국가고 중국의 나와바리죠. 그런데 미중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미국은 그거 여차하면 우리 자유세계가 들어가서 자유조선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완의 미결정된 상태의 공간이라고요. 저게 북한이. 우리가 이 북한의 이중성과 휴전선의 이중성을 알아야 종전선언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정말 이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같은 짓이에요. 저건 민족에 대한 반역이에요. 북한을 일단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을 만한 국가니까. 근데 저게 결국 가서 무슨 의미가 되냐? 북한을 중국의 정상적 직영 식민지라고 공인인증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개입이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미얀마에서 군부가 사람을 어느 한순간에 50만 명을 학살했어. 그렇다고 외국 군대가 막 미얀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요.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한번 지금의 휴전 상태가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한번 너희가 국가다, 제대로 된 국가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못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야 참 애꿎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유세계는 북한에 못 들어가는데 중국은 마음대로 공작할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이 북한의 지배 집단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지배 집단이 종전선언 할 뜻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라. 한꺼번에는 아예 안 되니까. 안 될 소리를 하는 거야, 일부러. 하려면은 평화협정도 하고 유엔사도 해체하고 한꺼번에 해. 1, 2, 3 스텝을 원 스텝으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 하지 말자는 소리죠. 북한 이게 세뇌 탈출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자유세계, 미국이 이끄는 자유세계는 북한에 못 들어오게 됐는데 중국은 마음대로 뒷공작할 수 있어? 그러면 북한의 지배 집단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파리 목숨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북한 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지금 김일성 영생교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데 유일한 생존 공간은 뭐냐? 중국과 미국이 교착돼 있는 상태. 아까 헝 스테이터스. 지정학적으로는 저게 미국이 저걸 한 번도 중국의 직영 식민지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교착 상태예요. 저게 좀 불안해지고 내폭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이. 휴전 상태고 유엔사가 있으니까. 그런 긴장된 교착 상태니까 북한 지배 집단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함부로 중국이 지배 집단 바꾸려고 공작하다가 불안정해져. 그래서 내파 상황화. 그러면 미국과 자유세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국도 함부로 북한 지배 집단을 바꾸려고 엉터리 공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1956년에 벌어졌습니다.
1956년에 이제 그 2월인가에 후르시초프의 비밀 연설이 있었죠. 스탈린 격하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이제 반스탈린 노선으로 소련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소련 입장이 뭐냐면, 야, 김일성이 이제 날려. 중국에 대고도, 야, 일성이 우리 날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땐 중국이 이제 말 들을 때요. 그때 아직 저거 시작 안 할 때잖아요. 미소 분쟁이 움튼 게 대약진 때거든요. 아직 대약진 시작 전이라고. 대약진이 58년인가 시작이니까. 56년까지 중국이 꼼짝 못하고 소련 말을 들을 때요. 야, 택동아, 우리 저 일성이 날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성이 날리라는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냐. 소련 대사관 대강당으로 쫙 부르는 거야, 이제. 우리 저기 북조선 그 범털 동지들 다 오셔. 범털 동무들 다 와. 우리가 좋은 자료 하나, 아주 의미 깊은 거 하나 우리가 공개할 테니까 와서 들으시면서 보셔. 딱 앉아요. 그럼 이제 뭐 몇백 명 앉았겠죠. 거기서 이제 녹음 테이프, 릴 테이프죠. 그 당시엔 카세트가 아니죠. 릴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감겨 있는 거. 그게 담겨져 있는 봉지를, 봉인된 걸 쫙 뜯어요. 이게 지금 후르시초프 동무께서 본국에서 하신 우리 소련 공산당 간부를 모아놓고 하신 비밀 연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 북조선에 있는 동지들, 동무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쫙 한 거예요. 플레이하면서 이제 동시통역으로 나가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스탈린 후드려 패는 얘기거든. 김일성 파는 그 순간에 낯빛이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그널 그거거든. 야, 일성이 끌어내려. 연안파, 그러니까 중국파. 그 다음에 소련파. 김일성부터 소련파도 소련파. 남로당파는 이제 입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걸린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성이나 잡아 죽이려고 든 거예요. 일성이가 이제 전쟁 후에 딱 자기 걸 갇혔으니까 이제 매를 맞으면서 버틴 거예요, 몇 달을. 김일성을 구해준 건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헝가리 국민의 3%인가 0.4%인가 죽었어요. 꽤 많이 죽었어요. 우리를 한 1% 가까이 죽었어요. 3만인가 6만이 죽었는데 그게 그 당시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안 뒤져왔는데 죄송합니다. 헝가리 경찰이나 군인이 진압을 안 해서 소련군이 들어가서 탱크로 깔아주겠다고요. 헝가리를 딱 보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저거 일성이 드러냈다가 신의주 학생운동, 신의주 반공시위 같은 거 일어나서 북한 뒤집히면 어떡하냐. 답 없다. 야, 일성아, 너 계속해. 그래가지고 일성이가 56년 가을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나 패려고 했던 놈, 나 죽이려고 했던 놈 누구야? 다 죽여. 남로당 숙청. 그때 중국으로 도망간 연안파만 5천 명인가 1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일성이가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저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기 주체 사상을. 그걸 종파 숙청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북한에서 종파주의자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에요. 그게 우리 김일성 어버이 수령 동물을 제거하려고 1956년에 날뛰던 그 악랄한 놈들 그런 뜻이에요. 북한 욕으로 종파주의자란 욕은. 굉장히 심각한 욕입니다. 북한에서는. 자, 이제 다시 얘기 들어가죠. 자, 저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그런 저런 종류의 전체주의적 그 아주 잔인한 독재 체제인데 그 체제의 그 최상층부를 날려버린다라는 얘기는 후르시초프가 김일성 날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려고 보다가 보니까 헝가리 사태 터지고 나서 겁나니까 야, 너 그냥 앉아있어라고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날려버리려고 했다가 하는 게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폭발할 수가 있어요. 내폭한다고, 주저앉는다고, 잘못하면. 이게 미국이나 자유세계가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저앉더라도 결국 우리가 작업하면 되잖아. 그거 날려라고 베이징 애들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주저앉았을 때 미국과 자유세계가 야, 저런 학살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정전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다. 우리가 국제적 그 연합 세력에 들어가서 북한의 치안과 행정과 구호 활동을 긴급히 진행해야겠다. 이러고서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밀고 들어오면서 또 능청 맞겠다 그러죠. 우리 저기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동무 거기서도 좀 보내서 여기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그 전문 인력과 군대도 좀 보내세요. 근데 n분의 1이니까 전체 한 10분의 1만 보내세요. 잃어버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중국은. 너희 다 나가, 우리가 할 거야. 그 소리를 못 하잖아요. 휴전 상태가 무너진 건데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져서 명분상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명분상만 따지면. 그래서 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 민지로 내주는 겁니다. 저거 나중에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돼요. 저거 추진한 자들.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민족 반역죄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반역이에요. 저 민족 반역죄입니다. 저거 추진한 문재인 일당 민족 반역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전선언은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 민주로 내주는 공인인증서 등기부등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뭐냐.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내주면 우리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우리 중국이 해결하겠다. 이거였었어요. 이거라고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해주면 우리가 직영식 민지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우리가 해체해줄게, 해결해줄게. 그 얘기 하려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뒤에다가 기술과 부품 줘갖고 만들어낸 게 중국이에요. 문제는 그 앞에서 그 메시지를 마치 한국의 민족이 평화를 위해서 발신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중국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는 종중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기 스케줄만 봐도 알아요. 핵과 탄도미사일 이거 언제부터 본격 실험됐냐. 시진핑 권력 강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핵은 2009년 5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7년까지 6차를 했어요. 2006년 1차 때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다가 2009년 5월 25일에 4.5 킬로톤 규모로 빵 터져요. 그 다음엔 3차 4.9, 2016년 4차 4.8, 5차 2016년 9월 9일 5.04, 2017년 9월 13일 5.7. 그럼 2009년서부터 굉장히 급박해지는데 9년, 13년, 16년, 16년, 17년. 이게 12년이 시진핑이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된 해입니다. 13년이 국가주석된 해예요. 이게 뭘 뜻해요? 2009년이 어떤 해냐? 이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위서열, 그때 정치국 상무위원 딱 들어설 때 이미 리커창보다 윗단으로 들어서요. 왜냐면 그 윗단이 뭐냐? 당 중앙비서국 제1서기 같이 겸임해서 들어선다고요. 이미 그때 2007년에 다음은 시진핑이야 라는 시그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얘 확실해. 2008년에 갑니다. 그때 국가부주석 되고요. 베이징 올림픽 총책임 겸 당교 교장입니다. 양정철인가 누군가 공산당 당교 다녀왔죠. 그 당교 교장했어요. 시진핑이 2008년에.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장. 건국 60주년이 2009년이니까. 그래서 2008년에 이미 딱 저걸 잡아요. 자리를. 그래서 이미 미국도 가고 그래요. 해외도 돌아다니는 국가부주석으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된 거 2012년입니다. 저때 이제 1순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을 겸하게 되죠. 2013년에.
지금 보세요. 딱 그 시기잖아. 그러면 이게 핵 누가 밀었어? 당연히 나오는 거야. 탄도미사일도 똑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은 2017년 7월 4일부터 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미국 독립선언이래요. 그래갖고 미중전쟁까지 신나게 쏘다가 미중전쟁 딱 붙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 중국이 북한한테 야야야 쏘지마. 그 다음부터 뭐만 하고 있냐. SLBM. 누가 그러지? SLBM 잠수함 몰고 미국 앞바다 가서 쏠라 그런다고 천만에요. 못 가요. 미국 앞까지. 핵잠이 없잖아. 핵잠으로 가도 걸리는데 핵잠이 없이 어떻게 디젤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심플리 못 가는 거예요. 그 소리 다 걸려요. 또 수면 위에 올라와야죠. 핵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이 사실은 그 미중전쟁 2018년에 미중전쟁 이후에 핵실험 없고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실험 없습니다. SLBM 실험만 있어요. 저게 뭘 뜻하냐고. 결국 원하는 중국이었단 소리예요. 북핵과 탄도미사일의 배후는 중국이에요. 그래놓고 중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주면 그래서 북한을 지경식 민주로 내주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 해결해 줄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한 얘기를. 그 뻔뻔한 얘기를 한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민족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해서 나오는 소리인 걸로 포장을 해서 대신 떠들어주고 있는 게 문재인 일당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반도 이게 아까도 보셨잖아요. 휴전선만 해도 이중적 성격이 있잖아요. 북한 이중적이잖아요. 성격이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한쪽 측면에서 보면 중국 나아발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 나아발이라고 공인 인증서 등기부등본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교착 상태인 거예요. 미중 사이의 교착 공간이에요. 거기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건 미중 사이의 교착 공간을 완전히 중국 나발에 넘겨버리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반도라는 데가 굉장히 예민한 데예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예민하고 제일 복잡합니다. 이러니까 2013년에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하고 난 직후에요. 골드만삭스 가서 아마 연설비 받은 게 이때 한 번 해주고 한 3억인가 뭐 그 이상 받았을 거예요. 연설 한 번 해주고 몇 억씩 받아요, 이 사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정확하게 이 군데군데 직역을 한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한국, 일본,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를 걸고 대항 중입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북한의 도발을 지지합니다. 인민해방군과 북한 지배 집단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배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그룹은 북한과 인민해방군에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 미사일 가끔씩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안 돼! 라고 시진핑이 인민해방군과 북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그룹은 북한을 억제하려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면 중국을 겨냥한 MD를 미사일 방어 체제를 한반도 일대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우리 미국 함대를 많이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게 힐러리가 한 말이에요. 몇 억 받고 한 2시간 연설해주고 한두 시간 세미나 해주고. 완전히 몽상이죠. 북한과 인민해방군은 나쁜 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좋은 우리 파트너. 이런 관점이잖아요.
한반도에선 분단 유지. 이런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시진핑과 중국 지배 집단은 힐러리가 드러낸 이런 미국의 몽상을 노리고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뒤에서 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뻔뻔하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입을 빌어서, 종전선언을 빌어서. 북한 우리한테 줘. 그러면 북의 핵과 미사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걸 자기들이 뒤에 밀어가지고 만들어낸 핵과 미사일이면서. 자, 그러니 이재명 이번에 절대 당선하면 안 됩니다. 3중 후보입니다.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내줄 것이고 남한을 중국의 반식민지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중국 공산당식 마피아 자본주의로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